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10번째 강좌에서는요, 그림 복사를 이용한 견적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엑셀에서 복사 붙이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열럽이나, 그 다음에 뭐 셀 병합, 이런 기능들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약간 복사해서 붙여 넣기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림으로 붙여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대신 수식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수식은 수정은 못 하시고요. 말 그대로 화면에 있는 거를 그림 형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채, 자, 이게 쉬프트가 아주 중요하시죠? 쉬프트를 눌러야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가 뜨게 되세요. 평소에는 그냥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런 메뉴 없습니다. 그림 복사나 그림 붙여넣기라고 하는 이 메뉴는 없어요. 그런데 쉬프트를 누른 채 메뉴 편집을 누르게 되시면은 그림으로 복사 또는 그림으로 붙여넣기 메뉴가 표시되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림 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2007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능을 메뉴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홈에서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붙여넣기 수식으로 또는 값으로 또는 보시는 것처럼요. 그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카메라 기능으로 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으신데요. 예. 자, 그림으로 복사는 원본 자료 업데이트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림으로 저장하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카메라는 원본 자료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으로 붙여 넣으셔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기능이 편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카메라 기능은요, 원래 메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기능은 어떻게 빼면 되시냐면요.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령 탭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명령 탭에서요. 자, 도구에서 중간을 조금 더 지나시면은 카메라라고 하는 명령이 보이게 되세요. 그럼 이 카메라 아이콘을 끌어다가 원하는 도구 모음에다가 넣으시면은 카메라 아이콘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붙여 놓을 곳에다가 클릭하게 되시면은 그림 복사와 거의 흡사하세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점은 그림 복사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카메라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복사로. 참고적으로요, 그림 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엑셀 자료를 파워포인트나 워드로도 응용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카메라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삽입 못합니다. 자, 그 점도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요. H10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은 자,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 보시는 것처럼 그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내용. 그래서 A001은 뭐 물방울 원피스 단위는 버리고 12,000원. A002는 노란 원피스 역시 단위는 버리고요. 1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회사에서 처리되는 제품의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를 보게 되시면은 화면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견적서 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공급자 정보를 보여주실 건데, 자, 요거는, 예. 자, 먼저 예를 들면은 범위 지정하셔서 그냥 하시는 방법이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다 컨트롤 V를, 아이고, 예.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칸 너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견적서로 가셔서요, 붙일 부분에다가, 예. 자, 편집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복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 그림 붙여넣기, 그림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게 되세요. 그림 붙여넣기.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앞에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 조절하셔서 이렇게, 예, 배치를 해주시면은 어떠세요? 표시 별로 안 나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본은요, 열이 상당히 이렇게 열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넣으니까 어떠세요? 두 열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크기 조절하실 때도 그냥 저희 그림 조절하시듯이 늘리고 당기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것과 흡사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는 여러분들 메뉴 아무리 뒤져보셔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 기능은요.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 지정. 자, 명령 탭에서 도구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을 조금 지나시면은 카메라라고 하는 명령이 보이게 되세요. 그러면 이 카메라라고 하는 명령을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필요 없는 건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는 아주 간단하세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카메라 한번 찍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림 삽입한 것과 거의 흡사한 기능인데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은 그림 삽입이고 왼쪽은 카메라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공급자 이 101 베이비스라고 하는 상호의 그 대표가 바뀌었어요. 이 은선으로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은 자, 카메라는 바뀌어 있지만 그림 삽입은 안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카메라 기능은요, 다이렉트로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 바뀌게 되면 복사본도 바뀌게 되세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림 복사 같은 경우에 그 후에 이 공급자 시트를 지워도 얘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원본이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드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가, 어떤 경우에는 그림 복사가 편하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지금 넣고 났더니 약간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요 주위로 이중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 가셔서 생미선에 선을 선 없음 확인. 그러면은 예, 이렇게 카메라 기능에서 테두리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위에 예, 셀 주소가 나와 있고 그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 그냥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림을 넣으시든 또는 뭐 카메라 기능을 넣으시든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코드를 넣고 품명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코드명에다가요, 예. 자, 현재 여기에서 처리되는 코드, 그 품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저희 예전에 하셨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복사. 그 다음에 이쪽에 비어있는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 범위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원본은요. 자, 여기 복사해 놓으신 코드명들 확인. 자,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이렇게 클릭해서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코드에 따른 품명 저희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브이로그업 함수 이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브이로그업 함수를 이용하시기 전에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름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품 내용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꼭 엔터 쳐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 브이로그업 화면이 조금 작아서 크게 해드릴게요. 찾을 값은 코드잖아요. 그 코드를 가지고 어디에서요? 제품 내용에서요. 저희가 방금 범위명으로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품명은 두 번째 열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매치해라.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A003이면은 체리무늬 원피스입니다. B001이면 뽀로로 티셔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어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요. 여기 수식 똑같으시잖아요. 그죠? 브이로그. 그래서 제가 저희 강좌 앞에서 찾기 함수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후에 나오는 예제에서는 찾기 함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꼭 마스터하고 보시라고. 자, 그래서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어디에서요? 제품 내용에서. 자, 단위는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0. 그러면은 반바지는 단위가 10벌 단위네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보시면은 자, 그러면 수량은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체리무늬 원피스 40벌 필요해요. 그러면 단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단가도 역시 브이로그업 함수 이용하셔서 코드의 제품 내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그러면 단가는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겠네요. 0. 그러면은 공급가액은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액은 그러면은 공급가액 곱하기 10%.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선택하시는 대로 자, 이렇게 그 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수식을 복사를 해 놓으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게 되나요? 자, 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게 되나요? 코드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예, 이 수식이 지금 데이터 찾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뜨지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드만 선택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셀을 채워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if 함수를 한번 써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if. 예를 들면, 코드가요. 그렇죠? 코드가 공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lookup 함수 이용하셔서 품명을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코드를 지웠어요. 그러면 옆에 부분은 오류가 나지만 이 부분은 공백이 들어가죠. 왜요? 앞에 있는 셀 코드가 비어 있으면 공백을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단위도 마찬가지시겠죠. 여기도 역시 if 코드로 잡으셔도 되고 품명으로 잡으셔도 돼요. 저는 코드로 잡아볼게요. 역시 코드가 공백이면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lookup 함수 이용해서 단위를 표시해줘라. 자, 그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if 코드가 공백이며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해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if 코드가 공백이면은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단가와 수량을 곱해줘라. 세액도 역시 if 코드가 공백이면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을 계산해줘라.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수식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채우기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코드만 선택하시면은 바로 예. 그런 다음에 수량만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공급 단가와 세액이 계산이 되게 되세요. 이런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세액은 서식을 좀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쉼표 스타일로.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저희가 합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을 잠깐 보시면은 넘버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다가 1,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자, 요것도 자동으로 나오게끔 해줄게요. 저희가 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ow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행의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행이니까 13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13번이다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1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13을 1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12를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row라고 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14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14를 2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12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십니다.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코드가 공백이면 공백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행에서 12를 빼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채우기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예, 코드를 지우도록 하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버도 지워지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코드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번호와 그 다음에 품명, 단위, 그 다음에 수량은 직접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가 나와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저절로 계산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요 둘의 아까 데이터 있는 거에 합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0만 원에 세액은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는 여기가 지금 셀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으시고 싶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는 하신 다음에 문자니까 따옴표 and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and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는 하셔서 플러스 뭐 썸 쓰셔도 상관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원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요. 사용자 지정을 가신 다음에 숫자니까 샵 콤마 샵샵 제로시잖아요. 그 앞에다가 원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자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원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직접 텍스트로 삽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셀 서식을 이용해서 삽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요. 자, 우리 아이 유아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요. 이제 견적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 상태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자, 삽입에 가서 워크시트 좀 할게요. 예.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중요한 문서들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3에 와서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편집해서요. 그림 붙여넣기.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크기 조절하시듯이, 그림 크기 조절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 뒤에 눈금선만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구에서 옵션, 그 다음에 표시 화면 표시에서요, 눈금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견적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견적서는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복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본이 바뀌어도 전혀 바뀔 문제 없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바뀌게 되면은 얘도 복사본도 같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아이 유아보 이제 견적서 보내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회사 견적서를 또 만드셔야 된다. 그러는 경우에도 그림 복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원본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견적서 이런 식으로 관리도 좀 할게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원본이 바뀌더라도 바뀔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도 좋으시겠죠. 왜냐하면 수식을 뭐 보실 수도 없고 수정을 하실 수도 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견적서 이제 그림 복사나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기 함수 이용하시는 거는 앞에 강좌에서 보셨던 내용이시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그 강좌부터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그림 복사, 카메라 기능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기억하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